인공지능이 우리 일 대신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네, 이젠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최신 AI 툴 구독하고 써보는데 막상 도입만 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던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쵸.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HRD 전문가 김휘님의 글 AI를 활용한 직무수행 자동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 글이군요. 이 글이 아주 흥미로운 게 AI 업무 자동화라는 그 화려한 결과물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아주 근본적인 조건들이 뭔지 명확하게 짚어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회사나 팀에서 AI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뭐부터 해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요. 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글이 시작부터 재밌는 게요. AI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자고 해요. 맞아요. EHR 시스템 도입할 때 얘기가 나오죠? 네. 회사에 처음으로 EHR 같은 전산 시스템 도입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업무 프로세스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시스템 만들려면 당연히 업무 흐름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당연하게 들리는데 현실에선 이 당연한 게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죠. 아, 많은 사람들이 AI를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생각하는데 본질은 20년 전 전산 시스템 도입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업무에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구의 승인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같은 흐름살이에요. 이게 명확한 청사진인데 이 청사진 없이 집을 지으려는 시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청사진 없이 집을 짓는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는 HRD, 그러니까 인적자원 개발 직무를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서 시작해서 인재 육성 전략 수립, 필수 교육 과정 정립. 와, 이렇게만 보면 정말 체계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상적인 청사진이죠. 하지만 글쓴이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대부분의 회사가 이 모든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을까요? 하고요. 아, 어쩌면 HRD 업무의 핵심이 그냥 실력 좋은 외부 교육업체 잘 찾아서 연결해 주는데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교육 기획이나 운영의 상당 부분을 그냥 외부에 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프로세스라는 게 애초에 내부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외부 업체의 프로세스를 잠시 빌려 쓰는 형태라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럼 뭐 자동화할 대상 자체가 없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업무 방식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면 AI한테 뭘 시켜야 할지 설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이미 있는 업무조차 제대로 체계화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AI로 자동화하자고 외치는 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도 안 해놓고 50층짜리 스마트 빌딩을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AI는 우리 일을 대신해주는 도구이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정리해주는 해결사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프로세스 정립이라는 과제는 회사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일개 직원이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은 그냥 회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도 바로 그 지점을 딱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회사 전체의 자동화랑 개인이 할 수 있는 자동화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오, 물론 개인이 회사 전체 시스템을 바꾸긴 어렵죠. 하지만 자기 업무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건 좀 희망적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또 전제 조건이군요. 네, 바로 자기 업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죠. 그래서는 개인이 자기 업무를 정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해요. 세 가지요. 첫째, 역할과 책임, R&R이라고 하죠. 내가 이 조직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네. 둘째, 절차와 규정, PMP.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고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례화된 업무, 루틴이죠. 내가 주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태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일의 A부터 Z까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AI한테 내일의 이 부분은 네가 대신 좀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여러 부서에서 받은 판매 데이터를 취합해서 주간 보고서를 만드는 반복 업무가 있다고 쳐보죠. 네네. 이 업무의 R&R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확한 주간 현황 보고일 거고요. PMP는 각 부서에 데이터 요청 메일 보내고 취합된 엑셀 파일 정리하고 특정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 입력하고 차트 만들고 보고서 초안 작성 이런 명확한 절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데이터 취합해서 차트 만드는 과정은 너무 소모적이니까 이건 AI 자동화 툴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단순히 일을 하는 것과 내 일을 정의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이 정의가 없다면 그냥 막연하게 AI가 내 일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회사가 움직일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일부터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AI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하던 일을 자동화하기 이전에 내 일을 자동화가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기업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등장합니다. 네. 그 통계가 참 의미심장하죠. 2023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약 830만 개, 평균 종사자 수가 2.3명이래요. 2.3명이요? 네. 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약 1만 8천 개, 평균 431명. 이 숫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통계가 바로 중소기업의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업무 자동화가 더 절실한 곳은 어딜까요? 분업이 잘 된 대기업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인사, 총무, 회계까지 다 해야 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일까요? 당연히 중소기업이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 단순 반복 업무만 자동화해도 숨통이 트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자동화를 도입하기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특정 직무 하나,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HRD 직무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표준화할 시간과 정신적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닥친 급한 불 끄기에도 바쁜 거죠. 그야말로 딜레마네요. 자동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정작 그 전제 조건을 갖출 여건은 가장 안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래서도 가장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러게요. 대기업은 TF팀을 꾸리거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중초기업은 그걸 고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도 HRD 담당자가 기획이나 마케팅 같은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짚고 있죠. 필요성은 120% 공감하지만 그래서 누가 이걸 주도해서 할 건데 이 질문 앞에서는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중소기업은 포기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같은 표준화된 직무 기술을 활용하는 걸 제안해요. NCS요? 네. NCS 홈페이지에 가면 각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잘 정리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우리 회사만의 것으로 만들려면 막막하지만 이미 잘 만들어진 표준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적용한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수고는 덜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템플릿을 활용하는 거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외부에 잘 정리된 틀을 빌려와서 우리 회사 업무를 체계화하는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작가가 사용한 비유가 정말 재미있고 와닿는데요. AI 업무 자동화를 몸짱이 되는 과정에 빗댔어요. 그거 정말 딱 맞는 비유죠. 그렇죠. 누구나 몸짱이 되고 싶어 하지만 헬스장에 비싼 PT 등록만 한다고 저절로 몸짱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요. 큰 맘 먹고 등록하고 한두 번 가고 안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바로 그거예요.
몸짱이 되려면 먼저 트레이너랑 상담해서 내 목표랑 현재 몸 상태에 맞는 개인 맞춤형 피트니스 플랜을 짜야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단계와 똑같아요. 아하.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해진 식단을 지키고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죠. 맞아요. 여기서 일관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자동화의 핵심 개념인 일관된 인풋과 안정적인 프로세스에 해당돼요. 아, 인풋과 프로세스요? 예를 들어 AI가 매주 영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하려면 데이터가 항상 동일한 양식과 출처에서 꾸준히 제공되어야 해요. 이게 일관된 인풋, 즉 식단 조절이죠. 아, 그러네요. 어떤 주는 엑셀 파일로 주고 어떤 주는 이메일 본문에 대충 써서 주면 AI가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일을 못하겠군요. 바로 그거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들어 놓은 자동화 흐름, 즉 워크플로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필요할 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니까요. 운동 계획도 하다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정확해요. 업무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요.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와서 통합해야 할 수도 있고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런 변경 사항을 제때 반영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몸짱이 된 후에 운동과 식단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요요 현상이 오죠. 애써 만든 근육 다 사라지고요. 아, 결국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한번 설정해두면 영원히 저절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며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그렇죠. 후임자가 이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매뉴얼도 잘 만들어 두어야 하고요. 한번 설정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조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까지 업무 프로세스, 개인과 회사, 중소기업의 현실, 유지보수의 중요성까지 살펴봤는데요. 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어쩌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따끔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직무 담당자의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네, 회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이 많던 적든 그런 외부 여건과 상관없이 자기 직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R&R, 그리고 절차, P&P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직무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놔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면 굳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이유가 없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좀 세게 말하죠. 네, 이건 단순히 AI 시대에 적응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직업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네가 너의 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말 같아요. 맞아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용한 프로 야구 선수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요? 네. 선수가 명문 구단에 있든 열악한 팀에 있든 연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능력과 역량을 스스로 갖추고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프로라는 거죠. 돈을 받으면 누구나 프로다. 프로답게 일해야 한다. 김성근 감독의 말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AI라는 도구를 탓하거나 회사가 뭔가를 해주길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할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부터 돌아보라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AI 업무 자동화의 가장 단단한 기반은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전에 바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전문가적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만 해요.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내 일에 활용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AI 업무 자동화의 열쇠는 반짝이는 최신 기술이나 비싼 툴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단단한 것,
바로 명확하게 정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개선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의 전문성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핵심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이자 기회. 회사 입장에서는 화려한 AI 도입 쇼케이스를 하기 전에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고요. 개인에게는 회사가 움직이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의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도입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업무 중에 사실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소중한 시간으로 당신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